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앉아 계셔갖고 힘드시죠? 근데 인원이 너무 줄었네요. 다 가버렸네. 오늘은요, 첫 시간이니까, 일본 지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하고 너무나 닮고 비슷하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를 오늘은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아날로그죠. 우리나라는 디지털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이디어, 발전, 변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일본은 위계 질서라고 그러나요? 윗사람이 딱 그냥 권력으로 잡고 있어갖고 밑에 사람이 의견 내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는 것도 애지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다 이렇게 일본말로 나오는 못은 두드린다, 두드러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내르 금이와 우다레르 금이가 이게 못이에요. 나오는 못은 두드려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좀 평범하게 다 비슷해야지 거기서 독출하고 이렇게 색다르고 뭐 아이디어맨 뭐 이렇게 특이한 성격 갖고 있거나 하면 굉장히 눌러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말 잘 듣잖아요. 굉장히 얌전하죠. 그게 칼 문화가 너무너무 오래 그냥 무사 시절 눈만 쳐다보면 뭐 쳐다봐 해갖고 칼로 싹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우니까 네네 하고 살아왔죠. 그것이 쭉 그냥 오랫동안 하나의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도 세계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은 전통 문화예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해서 새로운 걸 해서 실패를 또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패는 인간 실패, 인생 실패로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애지간해서는 창업한다든가 새로 가게를 낸다든가 이런 게 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가보면 망할 것 같은 가게가 너무 손님이 없는데 참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고 애지간해서는 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인 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통을 이제 굉장히 가치 중에서 굉장히 크게 저거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죠. 변화, 새로운 거, 발전, 뭐 확장. 일본은 아무리 정통이 100년, 200년, 500년 돼도 확장하고 뭐 전국에 지사가 있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규모가 작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디지털화에 늦은 이유가 새로운 의견, 새로운 거에 덤비고 이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그거에 어두우니까 아랫사람이 의견 내거나 그거를 붙잡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윗사람이 그거에 이게 응하지 않으면 강하게 못해요. 강하게 못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몇십 년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그냥 늦어버려 갖고 어떤 행정, 병원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병원에서도 많이 걸리고 뭐 한 번 검사하면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 그 자리에서 타닥타닥 해버리잖아요. 또 이렇게 입국할 때도 비행장에서도 뭐 벌써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뭐 얼굴 비치는지 뭐 지문 뭐 그냥 다 통과가 되잖아요. 일본은 뭐 줄이 얼마나 길게 쓰고 나가지를 않는지 모든 면에서 이제 디지털이 이제
늦어버리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나 봐요. 그러다가 디지털 총이라는 이 부서를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디지털 총. 근데 그 총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치가 중에서도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딱 잡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신분을 알리려면 면허증 아니면 공간 의료보험증 그거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넘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넘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게 드러나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다 이 운전면허증하고 의료보험증 갖고 됐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돈을 들여서 2만엔 3만엔은 드릴 테니까 그거 하라 해갖고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 돈을 주면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급률이 80%라고 하지만 그거 만든 사람도 그 농속에 집어넣고 쓰질 않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실면제가 안 돼 있어요. 토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이게 실면제가 안 돼 있어갖고 개발을 하려고 여기로 다 싹 쓸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벌써 100년 전에 50년 전에 죽었는데 그 후에 이름이 하여튼 실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디지털화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데려가면 제일 좋을 텐데 또 일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에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네보다 이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미국이나 그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기 좀 싫은 거죠. 그 심리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리를 좀 해볼까 해요. 일본 아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드렸죠. 근데 모든 게 한자로 돼 있고 또 히라가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글로는 못 썼어요. 이게 홋카이도라고 그래요. 홋카이도. 대충 일본 지리 아시나요? 홋카이도. 본주. 그 다음에 사북, 시코쿠. 그 다음에 이거는 규슈. 그 홋카이도가 북해도라고 이렇게 한자 쓰죠. 근데 옛날에는 에소라고 했어요. 에소. 아이누족이 살았고 거기에는 소련 이 위에가 사하린. 하얼빈 아니라 사하린. 하얼빈은 이쪽. 네, 중국. 아니죠. 네. 그 러시아 사람도 들어와 있었고 이 아이누족이라고 일본에 일본 본토 사람이 볼 때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모든 게 문화가 달라요. 여기로 이렇게 문신, 입 주위로 문신도 하고 문화가 다르고 일본 본토 사람이 볼 때 이방인이래요.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누족이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간 사람 되게 옛날에 유형이 뭐라 그럴까? 미국에 이렇게 10만 원씩 그러니까 볼 받아갖고 본토에서 여기 죄를 받아갖고 저 멀리 보낼 때 홋카이도로 유배라고 그러나? 귀향 보. 네? 귀향? 유배. 일본어가 유배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귀향이 아니고 양. 네, 우리나라의 유배는 배자는 뭔지 모르겠네. 유형이네. 네? 배가 어떤 한자예요? 유배.
배포할 때도 배죠. 배송할 때 배? 네, 배송.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예요? 네. 오. 일본은 이 말이 없고 유형 뭐 이렇게 됐는데 육계는 유형. 네, 일본대 아바시리대 여기가 완전히 일본의 끝이죠. 아바시리라고 여기가 완전히 죄인들이 있는 그 큰 형무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가 그 전에 에zo라고 했고 그 언제부터 홋카이도가 됐냐면 명치 유신 때 그러니까 1800 몇 년이구나 68년. 68년까지 1868년 네네. 네. 그때 이걸 내비려두면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미국에 어떻게 미국하고 또 교류가 돼 있었는지 상의해갖고 거기가 뭐에 제일 적합한가 이제 일본은 또 농업국이잖아요. 이제 논이었는데 거기는 농업보다 이 밭이 그리고 목축 그냥 그래서 홋카이도는 낙농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 서양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거를 보급시켜 준 거예요. 목축.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 홋카이도 다이가쿠라고 북해도 대학이라는 이름이 됐지만 처음에는 홋카이도 그 농업 삿포로 농업학교였어요. 거기에 크라크 박사라는 이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쇼네요 타이시오 이다케 그러니까 보이스비 앰비셔스라고 소녀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걸 유명한 말을 남긴 크라크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삿포로니 그쪽은 굉장히 세련된 교회도 많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삿포로 그쪽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시가지가 상당히 그 서양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 홋카이도 그 삿포로 농업학교가 지금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 일본서는 제국 대학이 몇 개 있죠. 제국 대학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조선이 옛날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이 이제 자기네 식민지가 돼갖고 경성대학이라고 지금의 서울대가 옛날에는 경성대학이었어요. 그것도 제국대학에 들어가는 거고 홋카이도 대학 거기다가 여기가 도호쿠 다이가쿠 동북대학 여기 오사카 대학 그 다음에 규슈 대학 그 다음에 교토 대학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유명한 제국 대학이 메이지 명치 시절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가 그렇게 낙농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치즈라든가 그 낙농 관계 그 우유가 굉장히 질이 좋은지 우유가 많이 들어간 과자라든가 그 치즈가 그런 게 다 홋카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거는 홋카이도라는 우리나라하고 춘천도 똑같이 도예요. 그 다음에 교토가 있고 오사카가 있는데 교토하고 오사카는 후라 그래요. 의정부의 후. 교토 후, 오사카 후. 그 다음에 도쿄는 도쿄 토요. 토.
어디다가 써야 될까? 도쿄는 토는 하나, 그다음 부는 두 개, 그다음에 홋카이도가 하나. 그래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같아요? 캔. 47개. 그 다음에 부는 2개. 도쿄도는 하나, 홋카이도도 하나. 1도, 1도, 2부 47개. 1도 하나의 토에다가 한 개는 도에다가 그 다음에 2개는 부에다가 그 다음에 현이 47. 그 다음에 명치 시절에 이렇게 자기네 나라가 된 게 홋카이도하고 또 하나 여기 뭐 같아요?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 땅 아니었죠? 류큐 왕국이라는 왕국이었어요. 왕국이 450년 동안 왕국이었는데 이제 메이지 지다이니 명치 시절에 이렇게 일본으로 오키나와 켄이 됐어요. 현 오키나와 켄. 네,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홋카이도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지였고 아이누족이 많이 살았고 러시아에서 사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많이 이제 철수되고 그 다음에 본토에서 이쪽 본토에서 이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그러니까 말이 표준어예요. 표준어를 많이 써요.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동북지방 이번에 아니라 뭐 한참 오래됐지만 여기가 이제 쓰나미로 난리가 났잖아요. 지진이 나고 여기가 경치가 엄청 아름답고 굉장히 아름다운 데인데 이 눈이 많고 그리고 개발이 제일 늦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오사카가 아니 교토가 수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도쿄는 그 당시에 에도라고 했는데 에도는 아주 그냥 개발이 안 된 그냥 엉망인 자리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들어보셨나요? 독종 가강이라고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요토미가 이쪽에다가 가라 그래갖고 이 임진왜란 때 정말 도쿠가와는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 개발이 바쁘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 이쪽에 있는 그 다이묘 그 영주들이 여기 임진왜란에 많이 참가했는데 도쿠가와는 그동안에 개발도 하고 끙하게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개발이 여기가 거의 안 됐어요. 거의 안 되고 굉장히 가난한 데였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인들이 나왔는데 영양 부족으로 폐병으로 죽은 여졸 한 20대에 죽은 그 문인들이 뭐 속주를 한 거죠. 네. 그냥 겨울에 눈 속에 파묻혀 갖고 집안에서 글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오사카가 이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치보코라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 신모들이 그 집에 가서 월급을 매달 받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자고 해주는 거였잖아요. 나중에 시집 보내준다. 뭐 이런 거였더라고. 아세요? 다 세대가 나보다 훨씬 젊으셔서 저는 그거를 보고 봤어요. 저는 이제 1962년도에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때 이모니 외삼촌네 집에 있는 애들이 매달 돈 주는 게 아니라 뭐 돈 이게 적금 해주고 나중에 시집 보내준다. 뭐 이런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녀들도 여기가 이 상업이 발달해 갖고 큰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해 갖고 이제
1년에 한 번 가지도 못해요. 여기 뭐 가려면 1박 2일 정도 걸리니까 또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남자 어른은 내과생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뭐 어려웠고 뭐 다른 나라도 참 옛날에는 가난했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불란서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옛날에는 가난한 그 귀족들의 문화 말고는 다 가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쿄, 교토. 그 다음에 여기는 니가타가 이음방이 있고, 니가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여기서 만견봉호라고 제일교포들 배에 태워갖고 이 뭐 옥지로가 아니야. 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조국을 내 손으로 발전시킨다 해갖고 많은 그 제일교포들이 여기서 배 타고 북한에 가갖고 가자마자 실망하고 막 그랬죠. 이게 니가타. 그 다음에 도쿄 근방은 평야예요. 평야. 근데 여기가 완전히 그냥 2,000m 이상 가는 산이 많은데요. 여기는 쭉 산맥. 일본의 가운데로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일본 알프스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2,000m, 2,500m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상 탄 그 작가의 소설에 설극 있잖아요. 설극에 네다시가 기나긴 터널을 지나니 설극이 없다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 여기가 평야인데 여기서는 평야였는데 여기가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뭐 이게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다 막 이게 아니라 쭉 산이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도 아직도 터널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터널을 가서 나와 보니 설국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옛날에 경험이 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도 아직도 터널 속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올라갔다네. 편지가 나왔다. 다시 이러는데 거기는 쫙 긴 2,500m, 2,000m 산. 여기가 이게 산맥이에요. 여기는 또 산맥이고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데고. 네. 여기는 이제 오사카. 옛날에 나라가 있죠, 나라가 처음에 일본의 수도였어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같다 해서 나라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위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사카에서 여기서 1시간, 여기도 1시간, 여기 코베 1시간 이게 다 비슷저기 1시간 몇 분이면 가는 이게 조금 가까운 데예요. 그 다음에 시코쿠라는 데가 있는데 이 4개의 본이 있는 거. 본이라는 거 옛날에 하나의 나라였어요. 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어대 항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 자치가 잘 돼 있는 게 본 하나하나가 나라였어요. 다 거기에 영주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일본은 행정이 통일하지가 않아요. 다 현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친정이 있는 데가 한국 사람에 대한 대우가 좋았어요. 근데 옆에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러는지 이 대우 정도가 아니라 이게 행정이 예를 들어서 몇 살서부터 연금 나온다 할 때 그 옆에는 연금이 없고 막 이렇게 본마다 현마다 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도시마다 행정이 지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게 중앙 집권제니까 쫙 그냥 대통령이 명령하고 위에서 결정하면 다
통일하게 됐는데 일본은 지금도 이 행정이 다 이렇게 통일되지가 않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시코쿠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시코쿠는 4개의 나라예요. 4개 나라. 시코쿠. 이게 4개 본이 있는 거예요.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다 다르니까 아까 내가 나눠드린 지도의 뒤를 보면 이 히라가나를 공부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글로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큐슈의 특징은 이게 배 난파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동남아를 많이 이렇게 무역의 상대국으로 동남아를 많이 왔는데 표류해 갖고 온 게 일본. 뭐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여기가 상당히 외래 문화를 많이 접한대요. 그래서 이 청 있잖아요. 청이 그때 역사 공부할 때 또 하겠지만 청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는 청 들어왔어도 그거 뭐야 해갖고 내 창고에다가 넣어놨대요. 근데 일본은 그때 도쿠가와가 아니라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아주 그냥 도요토미 임진왜란 일으킨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다 그냥 복제를 해갖고 청이 그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는 뭐 1,000개, 2,000개 정도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 이 임진왜란 때 청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럽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복제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 이거 규주라고 해요. 규주. 이거는 규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코쿠고, 여기를 본주라고 해요. 본주가 아니라 혼슈. 여기는 홋카이도고, 그 다음에 규슈의 특징은 여기에 나가사키라고 들어오셨죠? 나가사키. 이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여기에 나가사키의 특징이 외국하고의 이렇게 교류를 그때 세국했잖아요. 에도 시대에 도쿠가와가 이 세국을 했는데 여기만 이 외국하고 교류하게 됐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처음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들어왔는데 이거 기독교를 금지했는데도 자꾸 몰래 선교사를 이렇게 무역한다 해갖고 뭐 살짝 그냥 선교사를 보내고 뭐 하는데 뭐 너무 말 안 듣고 뭐 선교사 사용 시켜도 안 되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화랑 네덜란드는 진짜 장사만 하는 거예요. 장사만. 그래서 의학소가 들어오고 무역 또 일본이 무역으로 한다면 서로 이 물품이 이제 교류되잖아요. 일본서 외국에 뭐를 보낸 것 같아요? 일본은 은이 많이 나왔어요. 은이 많이 나오고 실크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데려간 도자기. 근데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해내갖고 만들어서 이제 유럽에 이렇게 물물 교환 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가사키가 세국 시절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자리를 이 여의도처럼 솜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네지마 알고 이거 나가사키는 이렇게 쓰는데 네지마 돌출된 섬이다. 툭 튀어나온 섬 이렇게 인공 섬이에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네지마가 어느 정도의 크기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만 외국인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로 봤지만 전국에 있는 이 의학도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여기까지 와서 이 의학서를 공부를 하고 또 외국어도 공부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크리스토 시마바라노랑 하고 기독교가 엄청히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 시마바라 끝까지 이제 크리스찬이 저항하면서 숨으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었고, 근데 이때 그 박해가 너무너무 독해갖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근데 피를 흘리면 뭐 선교가 잘 된다면서요. 근데 일본은 너무너무 혼나갖고 이제 아니 피 흘리면 선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호톡한 그 박해가 영향을 줘서 그러는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선교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가 됐죠. 이때는 많은 사람이 옛날에 그 도요토미 시대 윗사람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임진왜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오키나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키나와가 사실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 국민으로 돼 있지만 오키나와 ryukkyu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하도 일본이 그냥 악독하니까 일본 본토를 이렇게 쳐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멈추게 돼갖고 여기 일본서는 여기 사람을 하나의 반패막이라고 그럴까? 여기서만 육산전이 돼갖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참 아주 불쌍한 이렇게 그 희생을 오키나와 사람이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진해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좀 오늘은 이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